안녕하십니까, 강한주식입니다. 10월 12일 목요일 종목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P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장 마감 시황 또 PPI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고 연준 의사록도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매크로 지표들 일제히 유리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은 실적에 반응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대응 전략 빠르게 좀 세워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 시장 일제 상승을 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지수를 빼고는요, 장중에 연준 의사록 발표하고 나서 한번 쳐박았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러셀 지표가 빠졌다는 것은 상승 종목이 좀 작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하락 종목은 3천 종목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빅테크 쪽에서 일제 급등들이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사태를 통해서 올랐던 에너지 섹터는 일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종목들을 보시면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 1%대, 메타가 2%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구글도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를 한번 보시면 어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헤드라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2.2% 상승을 했죠. 예상치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여기에 식품과 에너지, 교통을 제외한 생산자 물가 지수는 2.8% 오히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표하고 나서 나스닥 지수 선물이 일제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이렇게 세부 지표들을 확인하고 반전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죠. PPI를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이 이 PPI가 생산자들이 물건을 만들 때 원자재를 쓰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원자재 가격이 아니고요. 이건 도매가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장에서 수출하되는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들이 여기에 마진을 붙여가지고 점점 비싸게 팔아도 팔리는 구간, 그러니까 경기 회복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CPI와 PPI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요게 이제 도매 물가가 되고요. 요게 소비 물가, 소매 물가가 됩니다. 그래서 PPI에다가 운송료라든지 이것저것 잡다한 비용들을 붙이게 되면 CPI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특징적인 것은 요거를 보시면은 요 까만색 선이 ISM 제조업 지표입니다.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는 구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CPI보다 PPI가 더 빨리 내려갑니다.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낮춰서 덤핑을 하든 밀어내기를 하든 빨리 물량을 처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CPI가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조업 지표가 상승하는 구간, 이렇게 상승 반전을 하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구간에 되면은 이렇게 PPI도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마진을 붙여나가게 되고요. 나중에 경기가 고점에 다다랐다라는 시그널은 뭐냐면 CPI와 PPI가 상승률들이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이건 뭐예요? 계속해서 제품의 마진을 높여서 팔고 있었는데 그거만큼 CPI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들, 소비가 둔화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CPI와 PPI가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이후에 경기가 둔화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룸이 많습니다. 기업들이 마진을 붙일 폭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PPI의 급등은 경기 회복 시그널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준 의사록을 보시면은요, 일단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9월 달에 금리를 한 차례 추가 인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죠. One more increase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고요. 대다수의 위원들이 동의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은 언제 나온 겁니까? 9월 FOMC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라는 겁니다. 최근 시장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4.89%대까지 올라가면서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긴축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아도 시장 자체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서 채권 투자자들의 심리는 이렇습니다. 11월 달에 금리 동결 확률이 91%대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채권 투자자들의 심리가 동결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최근 급등했던 국채 금리도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매크로 지표들 전부 다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내려왔고요. 유가는 83달러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4.55%대까지 내려왔고 급등해서 20선을 넘보던 빅스 지표도 지금 16선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원유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사우디와 러시아가 추가적인 유가 급등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에 반응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2.4조, 2조 4천억의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7,300억 정도를 발표를 하면서 어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업종들이 일제 급등을 했습니다. 매크로에 밀리던 시장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신용 잔고는 18조 8천억까지 줄었습니다. 이거 18조 원 초반까지 내려와야지 안심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하루 만에 3천억 이상의 신용 물량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급한 물량들, 투매 물량들은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최근 수급을 보시면 현물 시장에서는 기관들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매수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에 따라서 들어오는 건데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매도해놨던 잔고가 4조 3천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했던 선물 매도분을 되돌리기까지는 시간이 훨씬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고요.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은요. 제가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다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 글 꼭 읽으세요. 제가 띄엄띄엄 지금 유튜브에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세부 내용들은 강한주식연구소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매크로에 전체적으로 밀렸던 증시가 반전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선물 환매가 지속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 개선이 될 거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기술적 흐름은 좋지 못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급락해가지고 원바닥을 잡아놓은 상태죠. 그래서 어느 정도 쌍바닥을 잡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투매는 진정 국면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개별주 매수하시는 분들은 단타 재개해도 되지만 적극적인 재매수는 오늘 저녁에 CPI 발표되죠. 이거 확인 후에 시작을 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한주식연구소에서는 이렇게 매일같이 파동 추천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별주 흐름들이 좋지 못했었는데 여기에 급등 종목들 다 나옵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자꾸 물린 종목에 물탈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올려드린 종목들로 새로운 포지션 가지고 가셔라. 오늘 종목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 여기에서 상한가도 나오고 20% 상승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한주식연구소 반드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치하시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영상의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이 링크 통해서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반드시 사용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